묵음 처리된 경고의 종소리. 레이철 카슨. 침묵의 봄. 엄행수의 존재. 아무래도 무슨 수를 써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무슨 수가 있어야 말이지. 두 내외는 마당에 쌓인 한 무더기의 덩어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이 계속 지저분해지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 날씨를 보니 조만간 큰 비가 올 듯한데 비가 오면 집안이 다 저것들 천지가 될 거예요. 엄행수를 불러볼까? 그러면 돈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나? 그 사람이 요령 있게 잘 치워준다니 계속 쌓이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우리가 한양 올라오기 전에는 저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을 들여 치워야 하는 게 되다니.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네요. 메가시티, 한양의 문제. 한양이라는 지명을 보았을 때 요지경은 등장하기 전 같으니 저런 대화가 일어났을 리는 없습니다. 요지경의 원래 이름은 뷰 마스터로 풍경이나 사진 등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광학장치입니다. 오늘날 VR 기기 같은 것이죠. 저 대화가 일어난 시기는 조선 후기이고 장소는 종본탑 동쪽의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엄행수가 언급되니까요. 엄행수는 박지원의 연암집에 실려있는 소설 예덕선생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한 일을 하는데도 예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엄행수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더럽다는 뜻의 예에 덕을 붙여 더러운 일을 해도 예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예덕선생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성 안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뇨라고 하지만 오줌은 땅바닥으로 스며들어 없어지기 때문에 주로 똥을 치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똥이 거름이 되기 때문에 뒷간에 쌓인 똥을 논에 가져다 뿌립니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경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똥을 유용하게 쓰려면 도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많은 대낮의 저작거리에서 똥 수레를 끌고 다니기가 어렵고 밤에는 통행 금지로 인해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민가에서 분뇨는 골칫거리였어요. 조선 초기인 15세기 초 한양의 인구는 대략 10만 명이었고 18세기에는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같은 시기 영국 런던의 인구가 약 5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양은 메가시티였던 거죠. 중세의 유럽 역시 도시에서는 분뇨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보통은 함부로 분뇨를 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밤에 몰래 길거리에 분뇨를 쏟아버리곤 했죠. 그것도 2층, 3층에서 쏟는 바람에 하루는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새벽에 교회에 가다가 어느 집 창문에서 버린 똥물을 뒤집어 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만 오면 거리가 똥물로 범람이 되어 돈을 받고 업어서 사람을 옮겨주는 직업도 있었고 굽을 높여 땅과 발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게 만든 신발도 나왔습니다. 하이힐의 유래라고 알려져 있으나 하이힐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고 분뇨를 피하기 위한 신발은 패턴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대에 비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죽하면 실학자 박재가의 북악이에는 서울에서는 날마다 뜰이나 거리에 오줌을 버려서 우물물이 전부 짜다. 냇가다리 축대 주변에는 인분이 더덕더덕 말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900년대 이전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은 의학 발달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렇게 도시의 위생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전염병 발생에 취약한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발명이 화장실과 하수도 시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